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김재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의원이 되어서 한중 FTA 국회 검증과 대책을 촉구하는 특별위원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간단하게 오늘 기자회견의 의미를 소개해드리면서 또 주최하시는 분들의 발언과 기자회견을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한중 FTA 검증 및 국내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농민, 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에는 TPP, FTA 대응 범국민 대책위원회,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국제통상연구소, 서울소상공인연합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6월 17일 국회에서 한중 FTA 국회 검증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하시는 단체와 함께 공동 주최를 했었고요. 이날 국회 검증 토론회에 본위원 또 발제를 통해서 한중 FTA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11월 10일 아펙 정상회의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 한국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접했던 것은 한중 FTA 실질적 타결 소식을 접했습니다. 실질적 타결의 내용이 무엇인가 매우 궁금했지만 한중 FTA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주 많은 쟁점을 남기고 있었기 때문에 협상에 임하려면 또 사실상 협상과 서명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그리고 해결해야 할 쟁점이 또 국민들의 이익과 이해에 부합해서 풀어야 할 아주 수없이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타결 선언이 있었고 실질적 타결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7개월이 지난 6월 1일 날 한중 FTA 서명이 이루어지고 6월 5일 날 국회 비준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통상면, 경제면에 있어서도 최근 들어서는 수출입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득실을 따져야 되는 그런 경제적 관계이기도 하고요. 정치적으로는 또 매우 민감한 그런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또 중국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의 틀에 있어서는 상호 굉장히 서로 다른 법과 제도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런 경제적인, 정치적인 또 각국이 가지고 있는 법, 제도의 서로 다른 제도적 차이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동안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6월 1일 서명이 이루어지고 국회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내용을 보면 저희는 한마디로 굉장히 불량한 FTA를 체결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왜 불량한가에 대해서는 오늘 주최하신 주최 측에서 또 많은 지적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불량한 FTA로 체결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한 10여 개의 FTA가 체결이 되었는데요. 거의 공통점입니다. 굉장히 FTA를 국민의 이해와 이익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 속에서 또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합의 속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정부의 성과주의 식의 아주 굉장히 벼락치기 FTA 체결의 또 다른 한 면을 이번 한중 FTA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정부가 이렇게 성과 내기로 벼락치기로 불량하게 만드는 FTA를 가지고 오면 비준 동의해주는 그런 거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아주 엄중하고 구체적이고 면밀한 경제와 감시 기능을 갖기 위해서도 또 민주를 대표하는 국회가 이런 FTA로부터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저는 그냥 비준 동의안을
졸속으로 또다시 처리해주는 것, 국회의 무능함이 아니라 국회의 무기력함이 아니라 면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국회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중 FTA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또 요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한중 FTA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중 FTA 협상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실 텐데요. TPP FTA 대응 공국민 대책위원회에 박서훈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중 FTA로부터 농민의 피해 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정기환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한중 FTA 협상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서울소상공인연합회 소속이고요. 주원리 대책위원회 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상임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함께 왕영준 이사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맹의 김정열 사무총장님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박서훈 대표님으로부터 한중 FTA 협상의 문제점과 국회에 요구하시는 바를 경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서훈 대표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중 FTA는 한마디로 깜깜이 FTA다. 그리고 꼼수 FTA다 이렇게 정의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민책 FTA다. 가장 최근에 이 사실 보면 6월 1일 날 그 한중 FTA 서명했는데 그 내용 설명하면서 정부는 그랬죠. 우선 화장품 수출에 굉장한 말하자면 수출 정진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적인 그런 혜택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지난 4월에 6월 1일 날 전에 두 달 전에 중국에서 이미 다 개방을 완전 해버린 관세인을 해버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6월 1일 날 서명할 때까지도 중국에서 그렇게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이 뭐라고 합니까 이걸 바보라고 해야 됩니까? 멍청이라고 해야 됩니까? 국민을 기만하는 엉터리라고 해야 됩니까? 이 실화입니다. 그 외에도요, 투자 자유화 문제니 저희들 지난 6월 달에 두 차례 우리 김전남 의원도 했고, 또 우리 TPP, FTA 본에서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서도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 중국이 이미 다른 나라에 개방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더 유리하지 않은 그런 수준으로 타결해놓고 굉장한 성과를 거뒀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한국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제대로 국민들에게 그 실상을 알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건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부터 예고된 그런 측면입니다. 아마 다들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한미 FTA가 이 발효가 될 때 2012년 3월 15일 발효가 됐습니다. 그때 함께 통과됐던 것이 뭐냐면 평상절차법입니다. 통상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를 하고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서 추진하도록 법에 명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틈을 타서 3월과 7월 그 사이에 그 틈을 타서 5월달에 한중 FTA 협상 개시선을 해버립니다. 꼼수입니다. 이미 국회에서 통상절차법에 이런 절차를 거치라고 이 법이 통과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행식 논리로 7월 1일부터 그 법이 시행된다는 그 틈을 따가지고 한중협대의 전혀 국회가 공유하지 않고 국민과 공유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점검 안 하고 기만적으로 깜깜이 해산했습니다. 그 결과가 한중협대 참사로, 이 한중협대 참사라고 이야기할 만합니다. 국회 망신이고 국민 기만이고 문호의 극치, 그런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저희들은요, 국회에서 정부는 진짜 이미 엎질러진 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라도 제대로 검증하고, 뭐 검증 결과 아마 전 틀림없이 부실협상과 은퇴협상, 불리한협상, 반민생협상 뭐 다 나올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재협상을 요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내에 한중FTA 점검을 위한 그런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실질적인 그런 검증이 되도록 되어야 된다. 아울러 이 말고 그 뒤에 또 더 큰 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TPP. TPP는 뭐 다른 나라의 문제도 있지만 한일 FTA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한일 FTA에 대해서 전혀 아마 여기 계신 언론인들도 어떻게 될 건지, 어떤 우리 그 경제에, 우리 주권에 뭐 악영향을 미칠지 아마 잘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이 검증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한중FTA 당장 그 철저 검증을 위한 특위 구성할 뿐만 아니라 TPP에도 함께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나라의 잘못된 통상정책 철저하게 좀 비판하는,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보도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정규환 전노 부장님께서 또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부에서는 한중 FTA를 역대적으로 가장 잘한 협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피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대부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거짓말을 이렇게 참 잘하는 정부 처음 봤습니다. 한중 FTA에서 초민간 품목이라 해서 주요 농산물 다 커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늘, 양파, 고춧가루 수입 안 들어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추, 김치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파, 마늘, 양파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건가요? 배추에 배추, 김치에는 파, 마늘, 양파가 안 들어가나요? 이렇게 농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양하게 소고기, 돼지고기는 안 들어오게 해놓고 소와 돼지는 생돼지와 생선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이게 눈 가리고 한 협상을 가지고 참 잘했다고 얘기하고, 잘했기 때문에 농민들 데모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농민 데모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힘이 없습니다. 전 세계 50여 개 이상 국가와 FTA 했습니다. 20년 동안 농민들은 FTA 반대 투쟁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제는 할 만한 힘조차도 좀 없습니다. 하도 맞아갖고요. 그런데 협상이 잘 돼서 농민들 데모를 안 한다고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 과정에 전혀 농민들 의견 듣지 않았습니다. 결과만 얘기했습니다. 결과도 거짓벌결을. 더 이상 정부는 농민들 속이지 말고요. 그렇게 떳떳한 협상 해놨으면 철저히 같이 한번 검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민들 참여하고 국회도 참여하고 이에 당사자들 참여해서 잘하는 협상 잘했으면 우리 박수 쳐주겠습니다. 잘못했으면 수정해야죠. 이것이 정부의 할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더 이상 농민들 속이지 말고, 국민들 속이지 말고 제대로 된 검증과 더 이상 FTA 안에서 농민들이 더 이상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가뭄 때문에 농민들 힘들고 있습니다. 가뭄 이겨내기도 힘든데 중국산 농산물 들어오면 지금도 우리 식탁의 3분의 2는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FTA 하기 전에도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회에 비준된다면 나머지 3분의 1도 중국산 농산물이 우리 식탁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 갖기는 힘든데 더 이상 농민들 우려하는 FTA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소상공인연합회 주얼리 대치기의 산업협동조합 임직원 상임이사님께 말씀 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저희 업계에 대한 그 반론과 대책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울 주얼리 산업협동조합 서울소상공인연합회입니다. 한중 FTA 기금속 분야 협상 내용을 보면 협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중국에 진상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할 때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수출은 대부분 우리가 35%의 관세를 영원히 내야 한다는 불평등 협상을 보고 우리 주얼리 제조 공장들은 누구를 믿고 또 일하고 이러한 결과를 보면 폐업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김재남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한중 FTA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재협상할 수 있는 길을 국회에서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신 분들의 한중 FTA에 대한 문제점, 문제의식 그리고 국회에 바라는 바를 기자회견문에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여성농민의 김정열 사무총장님께서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제 소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김정일 사무총장입니다. 저희 150만 전국 여성농민들은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현재 한중 FTA를 반대합니다. 현재 한중 FTA가 그대로 통과된다면 농민들의 앞으로의 더 어려움은 가중될 것입니다. 한중 FTA 기준 반드시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하시고 반드시 새로운 협상안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자회견문입니다. 불량협상 한중 FTA 국회 기준에 앞서 내용 검증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라. 지난 6월 1일에 한중 FTA 협정안에 대한 정식 서명이 이루어지고 국회의 비준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작년 11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 타결 선언 후 7개월 만입니다. 1차 협상 이후 거의 3년 만이지만 한중 FTA는 불량 FTA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례에 없는 경기 침체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서민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입니다. 먹거리 안전 등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이번 한중 FTA 협상안이 비준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 메르스 사태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비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번 한중 FTA 협상은 부실 협상이며 벼락치기 협상입니다. 이번 협상은 아펙 정상회담에 맞춰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협상 타결을 종용하자 벼락치기로 타결된 급조된 협상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FTA 성과주의와 정부 관료의 실적주의가 결합되어 체결된 협상안입니다.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전유하여 중국은 투자 자유화와 인기 수입 소비재에 대한 관세 인하를 자발적으로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를 예상하지도 확인하지도 못하여 그 내용을 협정문에 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통상당국은 자신들의 수모와 굴욕을 당했는지도 모른 채 한중 FTA 타결 보도자료에 중국이 이미 자발적으로 관세 인하를 단행한 화장품 분야를 협상의 대표적 수혜협정으로 꼽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이자 굴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협상에 따른 피해는 눈 감고 자아자찬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 성장과 중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명분으로 국회가 이번 협상안을 조기 비준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 영토의 확장, GDP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본격화, 비관세 장벽의 해소,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기치로 자아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협상 타결에 따른 서민의 피해는 미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협상 타결 영향평가 자료에 따르면 농수산 산업에서 총 160명의 고용이 감소할 뿐이고 향후 20년 동안 농업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48억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화려한 수치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고전적인 수법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협상안에 대해 재논의와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먼저 ISD는 협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대한 우려와 배제 요구는 국내적으로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ISD가 자칫 국가와 국민 주권, 민주주의에 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론스타 ISD가 승패소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국가 주권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를 충분히 예상했던 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한미 FTA 재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다시 한중 FTA 협상에 버젓이 적용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ISD는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메르스입니다. 민주주의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식품 안전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의 농식품은 부적합 판정의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멜라민 분유 파동, 동만두 파동, 돼지고기 파동 등 식품 안전 문제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로 중국산 농식품 수입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에 상응하는 중국산 농식품의 검역 강화와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를 협정에 담아내지 못하는 FTA를 비준할 수는 없습니다. 농축수산업 및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번 한중 FTA 협상안은 서민을 외면한 반민생 FTA입니다. 갑자기 농축수산물 수입 급증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그 여파는 다른 품목으로 번져나가고 이렇게 되면 한 산업이 무너지는 참사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농축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는 우리의 기간 산업을 지키는 최후의 방향망입니다. 어설픈 보상 대책을 반복하는 것은 농축수산업 종사들에 대한 시한부 인생을 부과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정부의 영양평가서조차 제조업의 수혜업종은 항공유동, 종유업종과 화학업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대기업 품목입니다. 반면 주얼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주요 업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제조업 근간이 무너집니다. 고용시장에서 여파 및 고용구조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중소기업과 소공인 영리 품목을 협정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후 비준 동의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불량협정, 부실 벼락치기 협정, 국가주권 침해 협정, 먹거리 안전 위협 협정, 한중 FTA는 이대로 비준되어서는 안됩니다. 한중 FTA 검증과 피해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이 필요합니다. 여야는 조속히 특위 구성을 합의하고 비준 절차를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의 막무가내 FTA 체결에 반대하는 진영의 결집력이 약해지면서 현 정부의 FTA 드라이브는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야당 원내 지도부에서 먼저 국회 특위를 제안했지만 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섰습니다. 한중 FTA로 피해를 보게 될 당사자로서 우리는 지난 17일에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한중 FTA가 얼마나 실패한 협상인지 검증한 바 있습니다. 여야는 조속하게 한중 FTA 협상 비준 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하여 재협상을 비롯한 향후 보완 대책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6월 24일 TPP FTA 대응 범국민 대책위원회, 전국농민의 총연맹, 전국여성농민의 청년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국제통상연구소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